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화학의 기초라고 해서, 원소하고 원자, 그리고 이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할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 원소란 무엇인가, 원자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의미가 강하고, 성분의 의미죠.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거는 입자의 의미, 그죠?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그 입자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얘기할 때 물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H2O예요, 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은 수소하고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H2O니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즉, 두 종류의 원소와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분의 의미, 종류의 의미가 강하고, 원자라고 하는 건 어떤 개수, 입자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이 원소하고 원자를 어떤 혼동해서 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의미에 딱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얘네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자의 이제 표시법 얘기했었고,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는 우리가 원자 번호를 표시하고, 그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라는 것. 그리고 원소기호 왼쪽 위에는 우리가 질량수를 표현하는데, 그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다라는 걸 알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다. 즉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가 항상 같은 상태로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고, 이 원자가 화학 결합이나 화학 반응을 해서 전자를 주거나 또는 받거나 해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지 않아지면 그 입자 자체가 중성이 아닌 전하를 띠기 때문에 더 이상 원자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지칭한다 그랬죠? 이온이라고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온의 명명법으로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랑,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화이온을 붙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원소의 이름이 소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를 빼고 화이온을 붙인다. 그래서 산소화이온이 아니고 소를 빼고 산화이온이 된다. 라는 것들 우리가 배웠었고,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다원자 이온들, 여러 개의 원자가 하나의 이온을 만드는 그런 이온들의 이름도 우리가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배울 거예요. 사실 이 화학 결합은 이 뒷부분에 다 배울 내용인데, 우리가 화학 기초, 즉 통합과학이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간단히 보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페이지 좀 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5페이지를 먼저 하고 3, 4페이지를 할 건데, 이 주기율표는 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약 110여 종의 원소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표에 이제 가로줄하고 이 세로줄을 우리가 주기 또는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기하고 족이 각각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가로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같은 수의 전자껍질을 갖는다 라고 해서, 1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이 하나예요. 2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이 2개입니다. 3주기 원소들은 그럼 3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를 알면 전자껍질 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입니다. 세로줄. 그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 있어요.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 원자과 전자라는 건 뭐예요? 이 전자 껍질들 중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하고 그 수를 원자과 전자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화학 반응, 화학 결합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원자핵하고 전자 중에서 전자고 그 전자들 중에서도 원자과 전자가 이 화학 반응하고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하고 족의 의미, 특히 족은 원자과 전자수와 같은데 그러니까 족의 끝자리 번호가 원자과 전자수가 됩니다. 즉 1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 13족은 끝자리 번호가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3개, 15족은 5개, 17족은 7개가 됩니다. 그리고 18족은 우리가 이제 최외각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데 최외각 전자수가 8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니까 18쪽의 경우에는 끝자리가 8로 끝나지만 실제로 그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비활성 기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원자과 전자수는 0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족의 끝자리 번호가 18쪽을 제외하고 원자과 전자 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1, 2, 3, 4, 5, 6, 7, 0 해서 적어놓은 게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한 20종류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화학을 할 거다. 나중에 수능을 볼 거다. 또는 뭐 지필고사든지 어떤 학교 교내 시험을 볼 거다. 또는 화학을 잘 할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원자번호 20번까지의 원소 기호하고 이름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원자번호 1번은 뭐예요? 수소, 대문자 H로 쓰고 2번은 헬륨, 그죠? 헬륨은 He2로 적는데 우리 원소 기호 적는 규칙이 뭐예요?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죠. 그래서 H는 대문자, E는 소문자죠. He2로 적고 그 다음부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칼륨, 칼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 나트륨은 나트륨 우리가 소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듐. 그리고 칼륨은 우리가 포타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타슘, 소듐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지 말고 나트륨 또는 소듐이라고 얘기하고 칼륨은 포타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꼭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첫 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찾아보면은 이제 뭐 주기율송 이런 것도 이제 있어서 뭐 그 노래로 이걸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첫 글자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5번 쓰면 금방 외워져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려오니까 그럼 비활성 기체하고 옥텟 규칙 이런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비활성 기체는 뭐예요? 몇 쪽? 18쪽 원소입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륨은 최외각 전자수가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2개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가장 바깥 껍질이 8개 채워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 껍질에 그죠?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은 전자가 참여를 하는데, 그죠? 근데 이상하게 화학 반응, 화학 결합을 안 하는 애가 있어. 몇 쪽이에요? 18쪽 원소들이죠. 걔네들의 어떤 전자 배치를 살펴봤더니 가장 바깥 껍질을 꽉 채우고 있다라는 거야. 8개. 헬륨은 2개. 그죠? 이상하게 가장 바깥 껍질을 가득 채우면,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진다라는 어떤 하나의 규칙성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를 채우려고? 8개를 채우려고 화학 반응, 화학 결합을 하더라. 어떤 화학에서 어떤 이 반응이나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옥텟 규칙은 화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다. 중요한 규칙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옥텟 규칙을 바탕으로 이제 화학 결합을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원소가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요. 이 원자가 전자수를 보면 이 1족, 2족, 13족에 있는 아이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1개, 2개, 3개 정도잖아. 근데 얘네가 가장 바깥 껍질이 8개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5개, 6개를 누구한테 받아오던지, 또는 1개, 2개, 3개를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쉬워요? 5개, 6개, 7개를 누구한테 받아올 거야? 그러니까 전자 1개, 2개, 많으면 3개 정도까지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주기율표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를 잘 읽습니다. 전자를 잘 읽는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들을 화학에서는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 15, 16, 17쪽 아이들을 봤더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5개, 6개, 7개. 이런 애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8개를 만족하려면 전자 1개, 2개, 3개를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6개, 7개를 버려야 되는데 이 6개, 7개를 누가 받아줘야 돼?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전자를 잘 얻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화학적으로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주기율표를 이렇게 나눠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금속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이쪽에 있지만 그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서 이쪽에 배치를 해놨지만 실제로 얘네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 라는 걸 알고, 그래서 밑에를 살짝 내려와서 보면 뭐래요? 금속과 비금속이 나오는데,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짝 이제 정리를 할까요? 위에 있는 이 빈칸들을 이 채워진 채로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 학생들은 수업을 하다가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필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필기를 하고 다시 영상을 따라오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금속, 뭐 비금속까지 주기율표를 좀 다뤄봤는데, 일단 화학 결합을 좀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자, 우리 그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원소를 어떻게 나누죠?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나눈다고 했어요.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다? 전자를 잘 잃는다. 얘는 전자를 잘, 다른 색으로 해볼까? 전자를 잘 잃는다. 비금속은 전자를 잘 안 이쁘네요.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는다. 그쵸? 얻으려고 하는 아이의 성질이죠. 근데 18쪽, 18쪽을 제외하고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만족 못하니까 혼자서는 불안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가 뭘 하냐면, 얘네가 이제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화학결합 왜 하는 거예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니까 얘네가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금속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금속끼리 만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 첫 번째. 그리고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비금속끼리 만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금속끼리 만나는 경우, 금속끼리 화학결합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금속은 전자를 잘 잃잖아.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잖아. 그럼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면 돼. 근데 전자를 주고 나면 더 이상 원자가 아니야. 이제 이온이 되는 거죠. 비금속도 전자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원자가 아닌 이온이 되는 거예요.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 그래서 이 이온끼리 결합한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온결합. 자, 그럼 비금속끼리는 어떻게 할까요?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얻으려고만 해. 서로 얻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주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딜을 하는 거지. 나도 전자 이 가운데 살짝 하나 내놓을 테니까 너도 여기 하나 내놔. 그래서 우리 이 전자를 어떻게 하자? 공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금속끼리의 결합은 우리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화학결합하기 전에는 불안정했어요. 얘네들은 이전에는 불안정했어. 왜?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 화학결합을 하고 나서 얘네들은 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안정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금속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속. 자, 이온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온성 물질 또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공유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은, 자, 얘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많이들 알고 있는 분자입니다. 또는 분자성 물질이라고 얘기하지. 원자 몇 개가 공유 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면, 하나의 단위체, 얘네가 이게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단위체가 되면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H2O가 있겠죠.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얘네가 물이라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죠?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녀요. 하나의 입자가 되는 거지. 하나의 큰 입자, 단위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분자 또는 CO2라고 하면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두 개가 같이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서 얘네가 하나의 단위체가 돼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CO2 간에 가까워지면 고체가 되고 멀어지면 액체, 더 멀어지면 뭐 기체가 되기도 하겠죠. 물론 이 CO2는 승화성 물질이라 1기압에서는 액체를 거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분자. 자, 근데 일부는 어떤 아이들은 원자 몇 개가 하나의 어떤 단위체를 이루는 게 아니고 계속 원자 간의 공유결합으로 이 크기에 따라 달라겠지만 끝까지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면 다이아몬드는 한 덩어리가 탄소로 계속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쭉 탄소 간에 계속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얘기하는데, 결국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위체라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소 간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의 수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결정 또는 원자성 고체, 공유성 고체, 원자성 고체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를 얘기하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금속이 있고요. 이온결합 물질이 있고요. 분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유결정, 원자성 물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뭐 예를 잠깐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 금속이다, 소듐 금속이다 라고 하면 이 나트륨 금속은 금속 원자 간에 계속 이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예를 들어서 NaCl. 그럼 얘는 사실상 나트륨 양이온하고 염화 음이온이 계속 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C라고 적습니다. 근데 지금 금속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정까지 다 Na1, 그죠? NaCl, 그리고 C 이 원소 기호처럼 적어놨는데 사실 나트륨 금속 덩어리가 나트륨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나트륨이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얘네들은 분자처럼 하나의 어떤 몇 개가 단위체를 이룬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트륨 덩어리가 크면 그 안에 나트륨하고 금속 결합이 많은 거고, 다이아몬드 똑같이 탄소 몇 개가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이루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치? 다이아몬드가 크면 클수록 탄소 수가 많은 거고 공유결합 수가 많은 거잖아. 그래서 이 금속 이온 결합 물질 이 공유 결정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적고, 그 정수비가 1이 될 때는 생략을 합니다. 쓰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입자를 이루고 있는 어떤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분자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2O2다. 그죠? 얘는 과산화수소인데 얘가 만약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적으라면 H1O1이겠지, 이제? 2대2니까 지워지면 1대1이잖아. 근데 분자는 지금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2개,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네 수소 2개, 산소 2개가 하나의 단위체가 되는 거지. 얘가 과산화수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자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금속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정은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식이 아닌 우리가 이제 실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험식.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실험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에서부터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 물질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이 화학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학생들 밑에 이제 정리를 잠깐 해주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이 이온결합 물질 이제 3페이지로 와서 이온결합 물질을 볼게요. 자,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됩니다. 자, 밑에 봤더니 얘가 지금 양이온이 됐고요. 비금속은 뭐가 됐어요? 음이온이 됐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선을 띄고 얘는 마이너스 선을 띄니까 얘네들 간에는 뭐가 작용할까요? 이렇게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들끼리 반대 전하끼리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정정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있잖아. 알고 있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만유인력, 중력이죠. 그리고 전기력,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힘 중에 하나인 정전기력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온결합이고, 이온결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안정해야 돼. 안정하려면 얘들아, 전하를 띄고 있으면 불안정해. 왜? 다른 전하를 띄는 물질들한테 끌려갈 거 아니야. 결국은 다른 전하를 띄는 물질과 결합해서 다시 중성이 되겠지. 즉 쉽게 얘기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온결합 물질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래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봤더니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만나니까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야. 그치? 몇 대 몇으로 만나요? 1대1로 만나면 중성이 되겠죠. 밑에 내려가서 봤더니 마그네슘은 2가야. 그죠?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만나서 중성이 되려면 2가 양이온이 하나 있고 1가 음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MgCl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하면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있고 염화 1가 음이온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만나서 MgCl2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전하를 서로 반대쪽에 얘는 1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나면 화학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CO3 2- 이거 이름 뭐죠? 탄산이온이라고 얘기했었죠. 탄산이온이 만나면 1가하고 2가니까 두 개 하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Na2CO3가 되겠다. 칼슘 2가 양이온하고 이거 질산이온입니다. NO3-. 질산이온이 만나면 칼슘 이온 하나랑 질산이온 두 개가 돼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 이 다원자 이온이 두 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원자 이온 양쪽에 이렇게 괄호를 친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야? NO3 마이너스로 있는 이온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2 플러스니까, 그죠? 자, 밑에 똑같아요.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과 황산 이온이 만나는데, 그럼 얘는 황산 암모늄이에요. 암모늄 이온은 1가 양이온이고, 황산 이온은 2가 음이온이니까, 2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럼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 두 개 있다라고 또는 세 개 있다고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괄호를 쳐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괄호 치고, Na4, 2SO4.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거 이제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내려와서 필기할 시간 없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멈춰놓고 적고 따라오세요. 내려왔더니 자, 이온 결합 물질의 명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의 명명인데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나중에 읽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온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Al2O3라고 하면 생각해보자.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알루미늄 3가 이온 2개하고 그죠? 2개하고 얘 2개하고 산소 이온이 3개가 만난 겁니다. 산소는 2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을 어떻게 읽니? 얘는 양이온이니까 알루미늄 이온이라고 읽죠. 얘는 산소화 이온이야. 소로 끝나니까 소 빼야지. 그래서 얘는 산화 이온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됐다. Al2O3가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읽냐면 음이온부터 읽고 양이온을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뭐야? 이온자는 다 빼야 돼요. 산화, 그죠? 알루미늄입니다. 음이온 읽고 양이온 읽으면 된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산화 칼슘. 그래서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아까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다 이온자 떼고 음이온 그 다음에 양이온 읽으면 된다. 자, 밑에 보니까 세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됐다. 다원자 이온에 포함됐을 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을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Na 플러스는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죠?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질산 이온입니다. 그러면 이온차 다 빼고 뭐부터 읽는다? 음이온부터. 질산, 나트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밑에는 건 뭐예요? 칼슘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지. 다 이온자 떼고 음이온부터 수산화, 칼슘. 암모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다 이온 빼고 수산화, 암모늄. 그죠? 탄산, 칼슘, 수산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명명은
음이온 먼저 있고 양이온은 나중에 있는다. 물론 이제 명명법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학을 하면서 이름은 불러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이제 분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자 어떻게 만들어져? 비금속끼리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거는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결합으로 형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셀 수 있는 독립적 단위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H2O라면, 그죠? 수소 2개, 산소 하나에 이네, 그죠? 이 세 개의 원자가 하나의 독립체를 이룬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비분자성 물질이 있다. 즉 비금속 원소만으로 구성되었으나 독립된 단위체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 원자성 물질 또는 공유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얘네들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내려와서 공유결합은 뭐냐? 그죠?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성을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 비금속 원소들은 특징이 뭐예요?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비금속끼리 만나면은 누구 하나 전자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딜을 한다. 나 전자 하나, 너 전자 하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전자성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죠? 여기는 산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주고, 그죠? 여기 옆에 보니까 이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있죠? 이것도 공유 전자쌍.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갖고 있던 이 전자쌍은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그냥 지금은 한번 들어만 놓고 나중에 또 수업 때 또 들으면 그때는 친숙하고 익숙해서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한 번씩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분자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간단해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원소 기호를 다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소의 종류는 원소 기호를 적고 개수는 우리가 오른쪽 아래에 즉 원소 기호가 있으면 왼쪽 아래는 원소 기호, 왼쪽 위에는 질량수, 오른쪽 아래는 뭐 정달했어요? 원자의 개수 정달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이거 뭐예요? 수소가 2개 있어 라는 표시입니다. 여기 산소 앞에 여기 1은 생략된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산소는 1개 있어. 그래서 분자식은 이런 식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표시해주면 그게 분자식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내려와서 그럼 대표적인 분자들이 나와 있어요. 헬륨. 이거 혼자 있는데 분자인가요? 이거 수능에 나온 적 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 분자라고 생각 안 했다가 엄청 틀렸어요. 이거 분자 맞습니다. 이런 분자들 뭐라고 얘기할까? 혼자 있는 분자. 얘 분자의 정의는 그러니까 혼자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게 분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 분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18쪽에 있는 18쪽에 있는 이런 혼자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 기체들도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단원자 기체라고 합니다. 아니지. 그걸 설명한 게 아니.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미안. 단원자 분자. 그래서 18쪽 아이들은 다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1개. 봐봐. 개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시했어? 원자라고 표시했죠. 밑에 가지수, 종류 표현할 때 뭐라고 표시했어요? 원소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원소는 종류의 의미, 원자는 개수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자의 개수 1개, 원소의 종류 1개, 구성원소 헬륨, 그죠?
질소는 질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졌죠. 원자는 두 개, 원소의 종류는 한 가지, 질소 원소 한 가지, 그치? 구성 원소는 질소. 물은 원자는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총 세 개.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 수소랑 산소, 그죠? 이렇게 두 개. 메테인은 다섯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하면 우리가 분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분자까지 이제 우리가 좀 다뤘는데, 좀 이 필기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필기하세요라고 시간 주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 학생들마다 필기하는 속도도 다르니까 필요할 때마다 멈춰놓고 꼭 필기를 해주세요. 등교하면 선생님이 꼭 이 부교재 필기한 거를 검사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식으로 화학의 기초 파트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등교 때 수업을 할 건데, 등교 때 살짝 학생들의 이제 이 빈칸도 확인하고, 복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필기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또는 얼굴 보면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